보통 증권사도 이제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차 면접은 보통 실무자들 면접이고 2차 면접은 이제 뭐 부장급 또는 임원급 면접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면접을 준비하는 어떤 차이점은 좀 어떤 면접에 볼 때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1차 면접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2차 면접 가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 면접의 어떤 1차 면접과 2차 면접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미래에셋증권은 실무 면접과 경영진 면접 이렇게 두 단계의 면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무 면접에서도 또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실제로 지원자들이 면접을 들어오면 이제 저희 현업 본부장님들로 구성된 면접방에서 면접을 한번 보게 되고요. 현업 팀장님들 중심으로 구성된 면접방에서 한 번 더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에서 이미 본부장 면접을 보게 되고 저희는 최고 경영자께서 꼭 모든 입사 지원 면접을 다 보시기 때문에 경영진 면접에서는 이제 저희 CEO 면접을 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 면접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본부장님들로 구성된 면접방에서는 직무 전문성도 당연히 보겠지만 인성이라든지 조직 적합성 뭐 이런 좀 종합적인 그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업 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면접방에서는 온리 직무 전문성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면접에서는 CEO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 정신이나 저희 이제 항상 강조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지원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NH투자증권도 1차, 2차 면접으로 나뉘죠? 네, 1차, 2차 면접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간에 저희가 공채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반기 공채가 있고 하반기 공채가 있는데 상당수의 직원은 상반기 공채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반기 공채 때는 1차와 2차 사이에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실무 면접과 직무 전문성을 다 보면서 뽑고 나서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의 그 역량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임원분들까지 다 하시고 2차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역량과 조직 적합성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약간 채용 전제형 인턴 네, 채용 연계형 인턴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턴 하면서 채용 연계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그때 좀 지금 틀리는데 뭐 지원자들이 틀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100% 전환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일종의 전형의 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탈락자가 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통적인 어떤 대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뭐 프레젠테이션, 뭐 토의 이런 면접들을 잘 못하게 되고 비대면 화상 면접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 지원자들도 상당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배경화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화상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실무 면접, 경영진 면접 모든 면접을 비대면으로 좀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뭐 그런 회의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면접 중에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나 집에서 면접을 보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반려동물 소리가 나거나 그래서 조금 의외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보통 면접관들이 뭐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을 이제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각종 유튜브라든지 학생들의 소문들이 막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마지막 말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보통 어떤 경우에 주로 마지막 말을 많이 시키죠? 한 부장님께서. 시간상 보다 보면은 공정하게 좀 다대다 면접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일부 뭐 지원자들끼리 좀 약간의 편차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또 그보다도 그 지원자들의 역량이 100이라면은
아직 면접에서 좀 긴장을 해서 그랬거나 해서 한 50, 60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쉽다. 여기서 당신이 지원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면 자기 PR을 명확하게 뭐 더 해달라는 의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께서도 그렇게 마지막 말을 어떻게 자주 시키시는 편인가요? 항상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발언 기회를 지원자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대다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그때는 미처 대답을 못 했는데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원자들이 나중에라도 미처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꼭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이 있으면 그걸 또 어필하는 데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미처 면접 막바지지만 앞에서 몰랐던 부분을 또 캐치해서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꼭 마지막 질문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면접을 보시면서 가장 면접관으로서 이런 지원자가 참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지원자가 있으시면은 사례가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직무 전문성을 다 갖추면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을 해주는 지원자들은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네. 최근 어떤 금융권에서의 채용 트렌드도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어떤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시 채용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제 뽑을 채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수시 채용이 기존의 어떤 채용과의 어떤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유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희도 계속 신입 사원이든 경력 사원이든 수시 채용으로 뽑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소위 이야기하는 공채를 할 때는 어디에서 근무를 할지 알 수 없는 지원자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증권회사의 기본 소양을 갖췄다든지 좀 태도라든지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좀 평준화된 역량을 중심으로 뽑았다고 본다면, 지금은 딱 어느 포지션에서 일할 지원자를 명확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할 거야라는 걸 좀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려면 이런 역량이 필요해라는 것까지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보통 이제 면접에서 탈락했던 학생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탈락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최근의 추세 중에 일부 공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금융기관 중에는 어떤 본인의 어떤 점수를 좀 공개를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도 진행이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혹시 면접 과정에서 만약 탈락을 어떤 사유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앞으로 어떤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NC증권의 한 부장님?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지원자들 모두 훌륭한 인재이고 면접까지 오신 분들 다 훌륭한 인재인 건 아닌데,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에 한정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자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딱 집어서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 부장님도 그러면 비슷하신 의견이신가요? 네, 최근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다라는 기사도 네네. 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자들은 어차피 다수고 그 중에서 저희는 조금 더 적합한 인재를 찾는 거다 보니까 A라는 지원자가 있고 B라는 지원자가 있을 때 A라는 지원자는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합격했고 B라는 지원자는 명확하게 탈락 이유가 있고, 이걸 명쾌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수의 면접관분들이 면접을 진행했을 때 A라는 지원자가 저희 회사에 조금 더 적합한 인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 거다 보니까 B라는 지원자가 뭐가
부족해. 뭐 이거를 계량화하기는 확실히 네, 쉽지가 않다.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이시죠. 자,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워라밸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들도 직원들의 어떤 워라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증권사 지원하는 분들이 약간 조금 불안해하는 것은 증권사가 재직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 평균 재직 기간이 짧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래 근무하고 싶어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부장님께서 먼저 네, 말씀해 그건 주시겠습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증권업이 이제 변동이 좀 시황이나 그런 뭐 폭락 그런 사태 겪으면서 업이 좀 힘들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저희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니는데 그건 너무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유 부장님께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년은 보장이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평균 근속 연수가 짧은 건 어떤 업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차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증권회사가 국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회사를 옮기더라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타사로 이직을 해서 오히려 걱정이지, 네, 회사가 먼저 내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런 좋은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부터 한번 우리 회사는 이런 좋은 복지 제도가 있다. 뭐 대기업 아니면 뭐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의 복지 제도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제도가 있다,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의 15년, 16년 이상을 저희 회사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 복지 제도가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충분히 종합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하나만 그래도 꼽아야 된다면, 이제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해 주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융권은 연금 지원보다는 그냥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곳인데, 연금 형태로도 새로운 네, 추가로 이제 개인연금을 납입하는 걸 회사가 일정 부분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의 어떤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아까 시작하면서 사회자님이 취준생들이 가장 지원하고 싶은 증권사라고 좀 했는데, 저희 처우나 복지제도는 자타공인 좀 최고 수준이라고 좀 인정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직원들에게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5일을 쓰면 안식년 휴가 5일을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 휴가를 합쳐서 3주간 가족들이 장기 해외 여행을 가면서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좀 충분한 시간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부터 아까 5년 있는데 10년 이후부터는 5년마다 장기 근속 포상금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여행을 갈 때 좀 쓸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분명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금융권에서의 어떤 복지 제도는 어떤 업권보다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도들을,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증권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미래에셋증권의 유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지원서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요즘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원서를 읽게 되는데요. 다들 저희 때보다 훨씬 준비도 많이 하고 훨씬 뛰어난 지원자들이 많다는 생각은 늘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한정된 이제 자리를 때문에 더 많은 지원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다들 준비한 역량을 좀 제대로 잘 어필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네, 한 부장님부터 한 말씀 하시죠. 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이런 지원자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취준생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많은 준비와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데 뭐 회사 여건상 다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자신감 잃지 말고 항상 채용 과정에 있어서 당당함을 가지고 면접 등 채용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이제 인사 담당자 두 분을 모시고 채용 과정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 채용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지원자 여러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번 채용 설명회가 증권사를 준비하시는 특히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잡페스티벌 증권 부분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